윤일병 사망 사건을 마녀 사냥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었네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강버들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누가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지난 8일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열렸습니다. 국군 양주병원에서 인권교육이 있었고요. 8일이면 지난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이 불거진 이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모든 이제 군인들이 업무를 하지 않고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군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 병원의 병원장인 이재혁 병원장이 그 자리에서 인권교육을 하러 모인 자리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에 필요해하는 것이 증명되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보궐선거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자 다른 사회적 이슈를 찾는 사람들이 윤일병 사건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게 아니란 취지의 말이었고요. 또 큰 사건 때 사회적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히 마녀 사냥이다.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혹시라도 빌미를 제공해 마녀 사냥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피해가야 할 소나기 정도로 저렇게 지휘관급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일병이 처음에 군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치료를 담당했던 그 병원의 병원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병원장은 당시에 심폐소생술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던 의료진인데요. 본인이 직접 치료한 병사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실려온 병사를 치료해 놓고도 그런 자리에서 이 병사가 사실 좀 행동이 굼떴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굼뜬 애를 때려서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좀 내버려 두고 꼬셔서 한 50%, 70%만 일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한 겁니다. 아,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요. 군의 간부의 인식이 바로 저렇기 때문에 우리 군 내부에 요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교이면서 그리고 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저런 인식,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66년 국군에서 왜 가혹행위, 폭행,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바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즉 장교들이 사병들 간의 폭행 또는 하사관이나 장교가 사병을 폭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군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닌가. 저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 군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 기자, 근데 바로 저 병원장이 한 시민단체를 뭐 소송꾼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일병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에는 군인권센터라는 이제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단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장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군인권센터의 사무실이 국군 의무사령부 앞에 있는데 진료가 불만스럽다면 소송을 대신 해주겠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런 걸 노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인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소송꾼처럼 묘사를 한 건데요. 이게 또 사실관계도 다른 얘기여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국군 의무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성남이 아니라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관계도 다른 이야기이면서 저렇게 노력하는 단체를 폄하하는 왜곡 얘기를 폄하한 거네요, 한마디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 입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저 발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뭐 이제 발언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렇게 좀 행동이 느린 병사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타를 하지 말자는 취지였지 윤일병을 뭐 굼뜬 사람처럼 하자는 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전체적인 강연의 취지라든지 내용을 볼 때 참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대령의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게요.
이 윤일병이 행동이 굼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왜냐면은 윤일병이 거기에 간 게 올해 2월이에요. 예. 그리고 2주간의 자대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맞아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맞았냐 제가 수사 기록을 직접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하도 조인트를 많이 까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많이 군합발로 때려가지고 예. 이 정강이하고 무릎 사이 예. 이 사이가 서로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한 상병이 쪼그려뜨기를 시키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쪼그려뜨기 못해? 예.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다. 아파서. 그러니까 너 옷 벗어봐 해서 옷을 벗어봤는데 여기가 너무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제가 그대로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야 졸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무릎이 아예 없네? 예. 이러면서 이런 놈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가만하지 않고 행동이 굼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이대령 얘기는 전혀 진상을 제대로 파가지 못한 상태의 인식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